기독교 대한감리회 제35회 총회가 서울 광림교회에서 이틀간 진행됐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예장합동 107회 총회가 회기 주요 사업을 담은 7대 공약, 20대 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베리어풀이 공연 조이풀 서리풀이 27일 백성예술대학교에서 진행됐습니다. 법원이 김하나 명성교회 목사의 위임 목사 및 당회장 지위를 인정하며 지난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침례교 김인환 총회장이 교단 교육과 관련해 교단 소속 교회들의 공과를 무료로 공급하겠다고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지난 27일 개최된 기독교 대한감리회 제35회 총회가 이틀간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감리회는 이번 총회에서 지난달 각 연회 감독 선거를 통해 선임된 신임 감독들의 이취임식과 함께 각 부사별 회무를 처리했는데요. 교단은 또 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권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제35회 총회가 서울 광림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지난 27일부터 이틀간 열린 이번 총회 주제는 영성회복, 교회회복, 세상의 빛으로 정해졌습니다. 다가오는 로버트 하디 선교사의 영적 각성운동 120주년을 맞이하며 믿음으로 회복된 감리회가 되자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현장에 참석한 1,100여 명의 대의원들과 이철 감독회장은 함께 성찬 예식을 나누며 감리회의 전통 신앙을 되새겼습니다. 이 감독회장은 개회 예배에서 여러 분열과 갈등으로 아픔을 겪어온 감리교회가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로 세워진 교회가 세월이 지난 후에 우리는 연합은 깨졌고 그리고 복음보다는 조직이 우선되는 감리교회가 돼가는 것은 아닌지 하는 고통스러운 현장을 보게 됩니다. 감리교회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번 총회에선 지난달 당선된 12개 연회 감독들의 이취임식이 진행됐습니다. 감독직을 위임한 직전 감독들은 신임 감독들에게 건강한 감리교회를 세워달라며 올바른 분별과 포용의 리더십을 당부했습니다. 2년의 임기 동안 연회를 이끌게 된 새 감독들 역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부흥을 이끄는 감독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진정한 감리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을 위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감독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포용과 화합을 이루어 감리교회를 감리교회답게 세워가는 것을 위해 이제 모두를 품고 큰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감독들이 되시기를 축복의 통로가 되어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열어가는 감독이 되겠습니다. 다시금 뜨겁게 부흥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감리교회를 위해 감독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기울여 감리회는 2050 탄소 중립을 향한 비전을 선포하며 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동참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이번 총회 역시 환경총회로 선정하며 재생용지를 활용해 간소화된 자료집을 제작하고 대부분의 보고서를 QR코드를 활용한 전자문서로 대체했습니다. 한편 이번 총회에선 감리회가 소속돼 있는 NCCK와 WCC를 둘러싼 논의가 뜨거웠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지지 논란을 겪고 있는 NCCK와 한국교회에서 끊임없이 이단성이 제기되고 있는 WCC에 대해 교단이 탈퇴를 선언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됐습니다. 이철 감독회장은 해당 논란과 관련해 교단의 연구가 더 필요하다며 추후 해당 연합기관에 교단의 입장을 확실히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지난 9월 정기총회에서 선임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권순흥 총회장과 임원진이 정책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바른 개혁주의 사상 정립과 전도운동이 이번 회기 핵심 과제로 선정됐습니다. 김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롭게 임명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임원들이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새 회기 사역 방향을 가늠할 정책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총회장 권순흥 목사는 샬롬 부흥으로 한국교회의 미래를 담아내겠다는 기치 아래 정책들을 설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샬롬 부흥의 주제는 신학적 입장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신학을 섬기고 있는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 하나님과의 평화, 또 이 시대의 평화,
진정한 그 샬롬을 우리가 주제로 세우고 총회를 섬기게 된 것입니다. 7대 공약은 전국교회가 함께하는 전도운동, 총회 산하조직 발전운동, 노회 교회 갈등 회복운동과 더불어 통일 기후환경위기 극복운동, 다음 세대 목회 부흥운동, 목회자 은퇴보장운동, 전국교회 수양관 및 선교훈련센터 건립운동 등입니다. 총회는 공약을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20대 정책과제도 선정했습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바른개혁주의 사상 정립과 전국교회 전도운동입니다. 총회 헌법의 주요 사업 가운데 가장 우선적인 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위해서 특위를 구성하고 그 사안을 진행할 수 있도록 총회는 법적으로 또 오늘 우리에게 그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질적 사명을 총회의 사역으로 주제를 세우고 이 운동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총회는 공약 추진을 위해 내달 3일 경기도 화성 주다산교회에서 전도 총진군식을 열 예정입니다. 이어 22일 샬롬 부흥 강사 요원 훈련, 12월 19일 전도 일꾼 대부흥 수련회 등이 진행됩니다. 굿TV 뉴스 김혜인입니다. 선선한 바람과 함께 다양한 문화 행사들이 속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제약들로 공연을 직접 찾아 즐기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요. 지자체와 대학의 협력으로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무료 공연이 마련됐다고 합니다. 보도에 정성관 기자입니다.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베리어프리 공연, 조이풀 서리풀이 27일 서울 백성예술대학교 캠퍼스에서 진행됐습니다. 백성예대에서 주최하고 서울시가 후원한 이날 공연은 뮤지컬 배우 홍지민과 공연예술가 파핀현준, 국악인 박예리 등 각 분야의 정상급 게스트들이 참석해 지역 주민들을 위해 다채로운 시간을 제공했습니다. 백성예대 실용댄스학부 교수이자 공연의 첫 무대를 연 파핀현준은 학교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 공연을 선보일 수 있는 뜻깊은 행사라며 재직 중인 학교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방배동이라는 지역, 이 지역의 명소죠. 백석예술대학교가 있음으로써 문화예술과 함께할 수 있다는 아주 좋은 그런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는 게 여러분들이 오늘 같은 날 문화예술을 한층 더 가깝게 백석예술대학교에서 즐기시면서 우리 지역에 좋은 학교, 명문 학교가 있어서 우리가 이런 혜택을 또 함께할 수 있구나. 물리적, 제도적, 심리적 장벽을 허물고 누구나 참여해 자유롭게 즐기는 베리어프리 공연인 만큼 댄스와 국악, 트로트, 성악과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를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눈에 띈 건 기독교 대학인 백성예대의 이웃사랑 정신이었습니다. 학교 측은 이날 행사에 수화 통역사를 두고 소외될 수 있는 지역복지관장애인 150명을 초청해 함께 문화 공연을 즐겼습니다. 주민들은 멀지 않은 곳에서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접할 수 있게 돼 만족한다는 반응입니다. 네, 이제 코로나 이후로 이런 행사들이 이제 점점 생겨나고 있는데 이제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마련해 주시니까 아이들과 함께 오기도 편하고 너무 즐거울 것 같아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오고 싶었는데 못 와가지고 아쉽고 아빠도 일 때문에 못 와서 아쉬워요. 너무 기대되게 특히 파핀현준 온다니까 그것도 기대되고요. 아, 백석이어서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백성예대 윤미란 총장은 장르의 벽을 넘고 마음의 벽을 허물어 함께 어우러지는 세상을 만들어가자며 지역 주민들이 공연을 통해 회복과 충전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깊어가는 가을의 끝자락, 지자체와 학교는 높아져가는 지역사회의 장벽을 넘어서 진정한 소통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굿TV 뉴스 정성광입니다. 법원이 김하나 명성교회 목사의 위임 목사 및 당회장 지위를 인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는 27일 명성교회 정상화추진위원회가 제기한 김 목사의 위임 목사 직무 집행정지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지난 1월 1심 판결을 뒤집은 결정입니다. 김 목사는 2017년 아버지 김삼환 목사 후임으로 명성교회 위임 목사가 되면서 세습을 금지한 교단 헌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명성교회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특별한 입장은 없다며 이번 판결과 상관없이 더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며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섬기는 일에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총회가 교단 소속 교회들의 교회 공과를 무상으로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인환 총회장은 메시지에서 최근 한국 인구 감소 현황에 따라 교회에도 인구가 줄어들 것이란 통계가 많이 나오고 있다며 이런 때일수록 세대 간 복음화율을 높이는 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세대 특성에 맞는 온라인 신앙교육과 부모 신앙 역할이 강화되는 교회와 가정통합 신앙교육으로 극복하자고 전했습니다. 또한 새 공과 지저스 라이트가 제작 단계에 들어갔다며 각 교회가 필요 수량을 신청하면 총회, 다음 세대 부흥위원회, 교회진흥원이 필요 재원을 부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 한국교회 연합사업으로 출범한 나부터 캠페인이 올해 종교개혁 505주년을 맞아낸 성명을 통해 제2 출범 계획을 밝혔습니다. 나부터 실천 모임은 생명의 가치, 예배의 가치, 이웃사랑의 가치를 깨닫고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며 이 가치들을 소중히 하고자 나부터 경건한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 창조 세계 보전에 앞장설 것과 평화의 일꾼이 될 것, 나부터 이웃사랑을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나부터 실천 모임은 28일 성명서 발표를 시작으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로 나부터 캠페인이 확장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울산 기독교총연합회 문화언론위원회가 주최하는 제1회 울기총 찬양축제가 27일 울산 대형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찬양축제는 대형교회 호산나 찬양대, 드리머스 중창단, 가수 최상, CCM 사역자 동방현주, 울산 장로합창단 등 10개의 팀이 참가해 은혜로운 찬양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마지막 순서의 모든 참가자들이 무대에서 어메이징 그레이스와 아리랑을 합쳐 편곡한 국악 찬양을 불러 참석자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내년 상반기까지 관계부처와 전문가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를 끌어낼 수 있는 재정 비전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재정 비전은 우리 재정의 중장기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범정부적 재정 전략이지만 그 효과는 20-30년 후에 보이는 만큼 우리의 노후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당장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민의 관점에서 재정 전반에 걸친 책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세계 기준에 부합하는 재정 운용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후변화와 경제 안보 등 미래 위험 대응을 위한 재정 지원 체계도 확립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동안 주춤했던 독감 유행이 확산세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청소년층에서 의심 환자 수가 유행 기준의 3배에 육박했습니다. 28일 질병관리청의 감염병 표본 감시 주간 소식지에 따르면 10월 16일에서 22일 외래 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의 분율은 7.6명으로 직전 주인 42주 차에 6.2명에서 1.4명 늘었습니다. 의사 환자 분율을 연령대로 보면 13세에서 18세가 14.3명으로 가장 높았고 유행 기준의 2.9배 수준입니다. 정부가 겨울철 난방용 가스에 붙이는 관세를 한시적으로 0%까지 내립니다. 정부는 고등어와 명태 등 서민 밥상에 올라가는 식품도 한시적으로 관세를 없애거나 낮춰 물가 부담을 줄이겠다는 할당 관세 확대 시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난방용 액화 천연가스와 액화 석유가스에 대해 내년 3월 말까지 혈당 관세 0%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가구당 월 1,400원 수준의 도시가스 요금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내고 무임승차하는 피부양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건보공단은 올해 9월부터 피부양자 요건을 대폭 강화한 데 이어 갈수록 악화하는 건보 재정 수지의 안정을 꾀하려는 대책 중의 하나로 이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크게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등 3개 그룹으로 나뉘는 건보가입자 가운데 피부양자는 그동안 무임승차 논란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건보공단은 총 160억 원의 보험료 수입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현미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7일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할 경우 한국과 러시아 관계가 파탄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모스크바에서 열린 국제 러시아 전문가 모임인 발다이 클럽에서 우크라이나 상황과 국제 정세를 논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스푸트니크 통신은 푸틴 대통령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탄약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외한 의료 물자, 인도적 지원 등을 제공했지만
살상 무기는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 한국을 지목해 직접 경고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을 국가 안보의 최대 위협으로 설정하고 러시아 역시 당면한 중대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북한 역시 핵과 미사일 능력을 지속 개발하며 미국 본토를 비롯해 한국과 일본 등 핵심 동맹을 위협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국방부는 현지 시간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방 전략서와 핵태세 검토 보고서, 미사일 방어 검토 보고서를 일괄 공개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중국은 국제 질서를 재편할 수 있는 유일한 경쟁자라고 말했습니다. 또 그는 중국과 달리 러시아는 당면한 위협이라며 국방 전략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확장을 포함한 다른 심각한 위협들도 명백히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유엔 환경계획이 현재 세계 각국이 다짐한 기후변화 대응 수준대로라면 세기 말까지 섭씨 2.4도에서 2.6도로 오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유엔 환경계획은 현지 시간 27일 2022년 온실가스 배출갭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각국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겠다고 약속한 것과 2015년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서 제시된 기온 상승 억제 목표를 맞추기 위해 전체적으로 감축해야 할 배출량 사이의 차이를 담고 있습니다. 이날 유엔 환경계획이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따라 각국이 갱신한 약속은 203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의 1%도 채 안 되는 분량만 덜어낸 것으로 앞서 파리 협정에서 채택된 목표대로 지구 온난화를 1.5도로 제한하려면 온실가스 감축분이 45%는 돼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에서 결핵으로 약 160만 명이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등 결핵 사망자가 2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는 현지 시간 27일 발간한 세계 결핵 보고서에서 지난해 전 세계 결핵 사망자 수는 약 160만 명으로 2년 전보다 14%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간 결핵 사망자는 2005년부터 꾸준히 감소했으나 2019년 140만 명에서 2020년 150만 명을 기록하며 증가세로 돌아섰고 지난해에도 증가세를 이어간 겁니다. 세계보건기구는 그 원인을 코로나19 확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용입니다. 주말인 내일은 나들이 하시기 무난하겠습니다. 하지만 동풍이 불어드는 동해안 지역에서는 비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전국이 후반으로 갈수록 다시 기온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18도, 강릉 12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19도, 부산 18도, 제주는 19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북한이 2주 만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핵실험 계획 정황까지 포착되며 점점 도발 수위는 높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사용이 정권 종말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며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한반도가 위기의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한국교회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